거기 뒤에 있지 않나? 있지? 여기? 그럼 그거 오늘 그 부분은 또 이따 뽑아줄게, 알았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되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봅시다. i의 거듭 제곱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i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루트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 그래서 곱하기 i를 계속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소수 그 i의 허수 단위의 정의이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i를 곱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i 세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에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i를 곱하면 i 4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니까 얘는 1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i 4제곱이 1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곱하면 i 5제곱 같은 건 또 i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규칙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규칙성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몇 번마다 한 번씩 똑같은 모양 패턴이 반복되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i의 몇 제곱, 예를 들어서 i의 25제곱이 뭐냐 하고 물어도 우리는 i를 실제로 25번을 곱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i 4제곱을 6제곱하고 거기다 곱하기 i 이렇게 얘기를 해서 i 4제곱이 1이니까 1의 6제곱 곱하기 i. 근데 1의 6제곱은 그냥 1이니까 i랑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i를 일부러 크게 해볼까요? i 2002제곱을 해봐라 라고 해도 이것처럼 비슷하게 i 4제곱에 500제곱 곱하기 i 제곱해서 얘는 i 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2002, 그러니까 지수죠. 2002를 4로 나눈 나머지 이거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테니까 그거를 빠르게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저번 시간에 연습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4번마다 한 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이런 내용도 했었어. 그치? i 플러스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해서 다다다닥 해서 뭐 예를 들면 i 103제곱까지 더했더라 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렇게 4번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 응? 4번마다 한 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이런 거 이렇게 4번마다 한 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4개씩 묶어서 계산해 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 표친 4개만 한번 묶어 보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i야 그냥 그대로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고 i 4제곱은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i랑 마이너스 i 없어지니까 0이 되더라. 괜찮나요? 그치? 다음에 i 5제곱, i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한다고 쳐도 다음에 이제 말하면 다음 4개씩 묶은 거죠. 이렇게 해도 얘가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아서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 문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보면 i 4제곱, i 8제곱 뭐 이런 것들로 4개씩 묶으면 계속 없어지니까 여기 이제 i 103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앞부분 풀어 써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i 100제곱까지 이렇게 4개씩 묶은 거는 죄다 0이 될 거고
그래서 얘네만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 101제곱은 i1, i 제곱, 1제곱, i 제곱, i 세제곱 이렇게 돼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1만 남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어봐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결국 이 복소수란 단원이 예전에 중학교 우리가 최근에 내신했던 거기에서 말하자면 무리수 배운 거를 이제 무리수에서 실수까지 했던 거를 확장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중학교 때를 보면은 우리가 양수의 제곱근 말하자면 뭐 5의 제곱근 하면은 몇 개 있었어요? 5의 제곱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개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2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몇 개 있어요? 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다 0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 개 있더라.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는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읍다 하고 넘어간 거야. 루트 안에다가 뭐 마이너스 3 이런 걸 넣는다는 건 예전에는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치?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거를 생각을 해도 되더라. 왜?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는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의하자면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같습니까? i의 정의랑 같네.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3i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음수의 제곱근도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 얘는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일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도 있을 거야. 괜찮을까요? 이것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것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루트가 없어져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루트 2i랑 마이너스 루트 2i 그래서 얘도 두 개가 있긴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다는 건 결국 허수에서 두 개가 있다. 복소수 레벨에서 두 개가 있더라. 괜찮아요? 그치? 얘네들은 복소수에선 있는데 허수기는 한데 얘는 실수는 아니더라.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있어야 되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런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겨. 그러면 내가 방금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방금 여기 계산한 거에서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해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쪼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뭘 쓴 거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번 내신에서 배운 그 말하자면 그 무리수의 계산 법칙 이런 걸 사용한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계산 법칙이 예를 들면은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한 게 루트 ab가 되느냐.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분수 나눗셈에서 활용하면 a분의 b의 루트 같은 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느냐. 예를 들면은 이러한 그 계산 법칙이 이렇게 복소수 음수의 제곱근을 다룰 때도 똑같이 성립할까? 이게 음수에 대해서도 음수의 제곱근이죠. 다시 한번 좀 쓸게.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될까? 적용될까? 하는 의문이 이제 든단 말입니다. 언제나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엄청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성립하는지 아닌지 이게 성립하는지 아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립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합치거나 쪼개거나 뭐 이러는 게 자유자재란 말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외를 너무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왜냐면 당연히 이런 예외가 시험에 나올 테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외를 봐야 된다.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첫 번째로 어떤 경우냐면은 둘 다 음수인 경우입니다. 오케이? 둘 다 음수일 때 얘를 곱하는 경우에 그래가지고 한번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예시를 들면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지금 여기 규칙대로라면은 여기 규칙대로라면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루트라서 얘는 루트 6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규칙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예외더라 이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얘는 우리는 요건 이제 사실 잘못된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루트 2i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치?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루트 3i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괜찮아요? 그러면은 루트 2랑 루트 3은 우리가 맨날 알던 양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루트 6 이렇게 합칠 수 있어. 그리고 i가 두 개 있으니까 i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괜찮나요? 근데 i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6이 되는 건 좋은데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더라.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는다? 음수가 붙더라. 이게 예외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로 써서 나타내면은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가 아니라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게 예외더라 라는 거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따져야 될 예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게 너무 중요한 저기 음수의 제곱근 거기 95쪽 아래쪽에 보면은 음수의 제곱근에 보면은 거기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있어요. 거기 2번의 아랫부분 괜찮아요? 거기는 몽땅 별표를 쳐주세요. 어디 얘기하는지 보이나? 여기에 요 부분 여기 부분이죠? 지선이도 여기 부분 여기 다 아는 알고 여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더 어려운 게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입니다. 이럴 때 그 분모랑 분자가 있는 걸 보니까 나눌 때 이야기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얘도 예외든 당연히 얘랑 반대가 될 테니까 합쳐서 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게 예외일 거란 말이죠. 오케이?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예시. 이거는 근데 문자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쉬운 이게 숫자로 한번 들어볼게. 분모의 음수, 분자의 양수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오케이?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마이너스 루트니까 루트 2i 분의 그대로 루트 3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못 참아. 분모에 i가 있는 꼬라지를 못 참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수화해야 되겠죠. 그치? 실수화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i를 곱해준다. 원래 마이너스 i 켤레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냥 i만 곱해줘도 없어지긴 하더라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2 i 제곱분의 루트 3i가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양수분의 양수는 우리가 맨날 중학교 때도 보던 내용이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더라. 괜찮아?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큼지막하게 써져 있고 2분의 3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여러분 i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복소수의 정의 그 자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i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요거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예외 상황이 아니죠. 예외가 아니라면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합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남은 채로 요거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분모 안에 마이너스는 내 맘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는 분모에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이제 처음이랑 비교해 보니까 얘네 둘이 합쳐진 것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있더라 라는 거죠.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구나 라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이거 한번 써주세요. 이거는 이런 과정, 이렇게 문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숫자로 한번 해본 건데 조금 더 여러 번 해보고 다음에는 문자로도 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해서 진짜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따라서 좀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따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95쪽 옆에 많이 비어 있잖아. 그치? 그 옆에다가 이거를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 한번 봅시다. 186번은 별로 어렵지 않죠? 186번의 1번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5를 루트 5i 이렇게 쪼갠 거죠. 2번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i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i라고 하면 이거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2 루트 5i 이렇게 해야 될 거고 4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i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다. 뭐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 두 개가 있다는 거. 양수 음수 개념은 아니지만 두 개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87번. 자, 이게 중요한데 요거를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9 이게 우리가 하는 예외인 경우죠.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앞에 적은 예외 곱할 때 둘 다 음수인 경우더라.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여기 둘이 합쳐서 4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뭐가 붙더라? 마이너스가 붙더라. 그래서 이제 답을 써주면 마이너스 루트 45라고만 쓰면 안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6 이거는 예외가 아니죠. 한 둘 다 둘 다 음수일 때만 예외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해주면 둘이 곱한 채로 루트 18 그래서 얘는 루트 18i인데 이러면 완벽하지가 않죠? 계산해주면 3 루트 2i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3번은 루트 몇이냐? 이게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2
자, 이게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니까 방금 제가 적은 여기 예외에 해당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예외인 경우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방금 배운 예외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2 합친다고 하는데 앞에 뭐가 붙더라?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더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눠서 루트 3i다 라고 쓰면 틀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뭐 어려울 건 없어요. 4번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 둘 다 음수인데 이렇게 나눌 때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만 예외고 다른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쳐주면 된다.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루트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아까 예외가 언제 적용되는지를 여러분이 무조건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소수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앞에 계산하는 거나 이런 데서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유형은 죄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언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냐? 자, 9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99페이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99페이지 11번입니다. 얘는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12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자. 자, 여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곱할 때 예외가 적용되는 건 둘 다 음수일 때만이야. 그래서 얘는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2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외가 되는 경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예외다. 예외적인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음수분의 루트 음수분의 루트 양수 이게 우리가 방금 배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수분의 음수라서 나눌 때는 예외가 아니더라. 이거를 미리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판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이건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둘이 합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6i니까 6i가 되겠다.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자 얘는 루트 그냥 합치면 돼. 예외인 경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36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예외라서 예외가 붙는다. 그래서 합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2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둘이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남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여기 4번 네 번째 항은 예외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의 루트라고 합칠 수 있고 얘는 루트 4니까 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계산 결과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i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194번에 두 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1번식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중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요거랑 요거 지금 밑줄 친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겠다. 괜찮습니까? 곱할 때는 둘 다 음수고 나눌 때는 분모 음수, 분자 양수인 경우가 예외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 첫 번째 항은 곱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둘이 곱하면 루트 32 그래서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거는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곱해서 루트 마이너스고 그래서 3i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것도 예외가 합쳐져서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i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2번에서는 몇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이 예외입니까? 첫 번째 항은 예외 아니죠? 그치? 두 번째 항이 예외고 세 번째 항이 예외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그냥 예외가 아니라 합쳐줄 수 있어서 마이너스가 안 붙죠? 그래서 얘는 루트 4니까 2가 되더라.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예외라서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둘이 곱하니까 36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더라. 그쵸? 자, 다음에 세 번째 거 분모 음수 분자 양수니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둘이 합쳐주면 마이너스 9분의 8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12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2번은 우리가 자주 보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복소수 버전으로 합쳐져 있다 이겁니다. 문제 읽어보면은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a 곱의 a 루트 ab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치? 그치 예외적인 경우니까 요게 의미야. 곱할 때는 언제 예외더라?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중학교 내신 공부할 때 A, B 부호 따지는 거 이렇게 해봤잖아. 그거랑 똑같은 경우인데 이거를 우리가 방금 준 예외로 한번 해봤을 뿐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A랑 B랑 음수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제 다음 걸 한번 풀어보라 이거지. A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 더하기 절대값 B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더라.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죽어라 내신 때 했었다. 제곱을 먼저 하고 여기라 루트를 취하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더라? 이건 알잖아. 내가 뭐가 된다 그랬냐? 절대값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b. 두 번째 거는 원래 대놓고 절대값이 주어져 있었고 여기도 제곱이 먼저고 루트가 나중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풀려면은 절대값 안의 값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도 음수 얘도 음수 근데 마이너스 a니까 얘 혼자 양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풀어주시다. 음수의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더라.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더라.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 여기 195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195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냐? 분모에 해당하는 그
B가 음수여야 되고 분자에 해당하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예외적인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하고 주어졌으니까 절대값 안에 이거 계산해주면 처음에 절대값 A는 그대로 쓰고 여기 루트가 제곱이 먼저고 루트가 나중이면 A-B의 절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절대값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하는 건 쉽다. A는 양수, B는 음수.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양수가 되겠네요. 이런 건 우리 많이 해봤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풀어줄 수 있다. A,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B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계산해주면 뭐만 남는다? 2A만 남게 되겠다. 어때요? 풀만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 우리는 중간 내신 때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에 196번입니다. 196번도 이게 숫자가 식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 루트끼리 곱했는데 앞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잖아. 그치? 곱할 때의 예외는 뭐냐? 둘 다 음수더라. 그래서 A-4도 음수고 동시에 1-A도 음수더라.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계산해주면 1초과 4 미만 A가 이런 범위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바꿔주면 제곱이 먼저고 루트가 나중이니까 절대값이 되더라.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절대값 풀 때 A 값에 A가 1초가 3 미만이니까 뭐 2나 3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복소수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 쓸 때 여기 1이랑 4 사이니까 A가 2라고 해보자. 그래서 얘가 양수라서 얘가 음수라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당연히 털리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서는 여기 식에서 A가 4 있는 게 여기 있고 A-1 이렇게 있으니까 A-4는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 A가 4보다 작다. 얘를 변형하면 A 빼기 4가 음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생각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A가 일단 2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이렇게 되는 게 더 편하기는 하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를 얘도 양수구나. 미안합니다. 얘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양수의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2A-5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했던 내신 느낌이 조금 날 테니까 할만할 겁니다. 자,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단어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치?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2차 방정식 다음 단원 좀 나가봅시다. RPM 몇 쪽이냐면은 52페이지. 여기 실력업인데 여기는 그 유형이 실력업인 만큼 조금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저랑 몇 문제 좀 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5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켤레복소수의 성질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그 켤레복소수 이야기만 좀 하고 갈게요. 자,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Z가 뭐 A 플러스 BI 꼴이라면은 당연히 켤레복소수는 A-BI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 354번의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Z가 Z바, 즉 켤레복소수랑 같다면 여기선 Z가 아니라 알파네. 알파가 복소수일 때 이거라면은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둘이 A는 A니까 같고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가 같다면은 B가 0인 경우겠죠. 괜찮아요? 허수 부분이 0이라는 이야기니까 허수 부분이 0이라는 이야기는 알파가 실수라는 이야기와 같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예전에 성질에서도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기억은 참이라는 걸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자, 니은이 약간 헷갈리기가 쉬운데 이걸 좀 기억해줘야 돼요. 사실 니은 때문에 골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니은 보기랑 지역적 연관인 건 바로 똑같은 건 아닌데 A, B가 실수라고 할 때요. 실수라고 할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였더라? 이거 기억나는 거 있으니까 이게 0이었다 라고 하면은 A도 0 동시에 B도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실수라 그랬잖아. 실수의 성질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실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아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참에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되고 실수의 성질 중에 되게 중요한 거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됐다. 그럼 얘가 무조건 0, 0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A 제곱도 0, B 제곱도 0이니까 A도 0, B도 0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실수일 때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이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복소수란 말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니까 알파 베타가 복소수면 그러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예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1 플러스 i고 베타가 1 마이너스 i예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은 당연히 2i가 되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이지만 알파랑 베타는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라는 거지. 여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시 발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니은의 경우에는 복소수인 경우에는 이게 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이거를 좀 하려고 해서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밑에 빈칸에다가 요 니은 이야기 한번 실수일 때는 맞는 말인데 복소수로 확장하면은 틀린 말이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인지 실수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되더라. 자,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 켤레복소수의 성질 중에 계산할 때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켤레를 하면은 얘는 뭐랑 같냐면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면은 얘를 이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켤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곱셈으로 바꿔서 알파 베타 곱의 켤레는
알파 켤레 곱하기 베타 켤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파분의 베타 전체의 켤레는 요 켤레가 베타랑 알파에 따로따로 해서 알파 켤레 분의 베타 켤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여기 디귿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디귿은 요 켤레가 곱하는 거니까 켤레가 하나하나 쪼개져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얘는 알파 마이너스 i 전체의 켤레 곱하기 베타 플러스 i 전체의 켤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 덧셈 뺄셈에서 또 한 번 쪼개지니까 알파 켤레 마이너스 i 켤레 곱하기 베타 켤레 플러스 i 켤레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자. i의 켤레는 뭐라고 해야 될까? i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얘는 0 플러스 i의 켤레 이런 식이겠죠. 그치? 켤레 복소수는 어디에 부호만 바뀐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다. 그래가지고 얘는 0 마이너스 i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는 알파 켤레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켤레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는 전개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전개해 주면 알파 켤레 베타 켤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켤레 i 플러스 베타 켤레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i로 묶어주는데 마이너스 i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과연 뒷부분 여기 디귿의 복이 뒷부분이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겠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답은 니은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디귿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따라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적어 주세요. 자, 다음에 355번이랑 356번은 직접 제가 풀지는 않을 건데 문제 조건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실수라면은 어떤 숫자가 어떤 복소수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가면 돼. 복소수 알파가 실수라면 자, 그러면 얘는 알파는 알파 바와 같다. 이게 방금 아까 기억에서 한 얘기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문제 355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에 대해서 z 플러스 오메가랑 z 오메가가 실수래요. 그러면 얘가 실수라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z 플러스 오메가랑 z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가 같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거 w 아니고 오메가예요? 응? W는요, 이건 뭐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얘기해. W는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씁니다. 오메가는 안쪽으로 약간 둥글둥글하게 안쪽으로 가도록 써요. 그래서 W를 쓸 때 좀 둥글둥글하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읽을 때는 오메가 하고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메가라고 읽는 거고, 뭐 W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뭐 잘 구별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엄격하게 쓸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Z 오메가도 역시 실수다. 그러면 Z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랑 똑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까지만 적어주시고 뒷부분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거의 100% 질문이 나올 건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한번 도전은 해볼 필요는 있다. 자, 356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허수 Z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실수다.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이야기는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켤레가 같더라. 방금 여기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에 지나지 않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식을 어떻게 막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 식을 변형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실수의 켤레 복소수에서 실수의 성질이란 건 자기 자신이랑 켤레 복소수가 같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고 자 다음에 그 유형 13번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몇 개 한번 저랑 좀 풀어봅시다. 자 다음에 357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파는 5-3i 그 다음에 베타는 3-2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바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 바는 5 플러스 3i일 거 아니야. 그쵸? 베타 켤레는 3 플러스 2i일 테니까 예를 들면 얘를 하나하나 그래서 숫자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빼고 더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곱셈을 4번 해야 되고 덧셈 뺄셈을 여러 번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걸 여기에서 이 식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풀면은 조금 어려울 거란 말이야. 계산이 많이 걸린다.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는 곧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집어넣지 말고 이 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내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보이는 대로 식을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할 때 내가 중학교 때도 그렇고 여기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맨날 인수분해가 중요하다 했던 게 뭔가 식을 간단히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인수분해해 봅시다. 자, 이건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어. 항이 4개의 식을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하면은 2개 묶거나 혹은 3개 하나 묶거나 인데 여기는 2개 묶으면 됩니다. 어떻게 묶어도 사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묶을게요. 알파가 있는 거, 베타가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묶을게요. 다른 식으로 묶어도 돼요. 이건 자기 자유니까. 한번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묶어도 되니까 한번 다르게 더 나중에 해보세요. 자, 저는 알파가 있는 걸로 묶었습니다. 알파가 들어가면은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것도 베타하고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한번 더 꺼내 볼게요. 마이너스를 강제로 꺼냈죠. 처음부터 묶을 때 마이너스 베타로 묶었다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 이러면은 공통 부분이 생겼다.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가 공통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 알파 켤레 빼기 베타 켤레를 우리가 이렇게 합칠 수도 있지요. 얘를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켤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계산하면 그의 켤레는 그냥 딸깍이면 되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곱셈 여러 번 하는 거보다 곱셈 한 번만 하는 걸로 간단해졌단 말이야. 계산을 덜 해도 되더라라는 거죠. 괜찮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 이런 거야.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5분이 걸릴 거예요.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계산하는데 30초, 이거 실제로 숫자 계산하는데 30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될 거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식의 시간을 덜 줄이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혼자서 생각해야 돼. 물론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되는 한은 나도 가르쳐 주겠지.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준 문제만 나오지 않고 가르쳐 준 유형만 나오지도 않아요. 응?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능이든 내신이든 내신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매년 어떤 문제집에서도 나오지 않는 유형 한 문제를 꼭 내요. 응?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언젠가 몇 년 뒤에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럴 때는 믿을 게 뭐냐? 내가 그간 쌓아온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거를 고민을 했냐 안 했냐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제, 뭐 옛날에 킬러 문제라고 불렸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이겁니다. 응?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소위 말하는 그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그게 꼭 수학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 뭐라고요? 이러면서 뭔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이제 낚으려고 하는 거겠죠. 응? 그런데 우리는 되게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뭐야 그냥 x는 a분의 b잖아요. 응?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암묵적으로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자가 0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응?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로 나누고 A분의 B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게 당연한 약간 뭐라 해야 돼? 합의된 사항인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란 말이야. 수학은 규칙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규칙, 딱 몇 개 있는 규칙 중에 하나가 0으로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x는 a분의 b 하고 쓰면은 이 문제가 10점짜리다. 그럼 저는 5점밖에 안 줄 겁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답을 매겨도 10점 만점에 5점 많이 줘야 5점일 거예요. 실제로 3점이나 줄까 말까 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고등학교에 이제 문법에 익숙해져야 돼. A 문자가 0이 아닐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가 a분의 b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a가 0이 아닌 경우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A가 0이면은 이제 얘는 0 곱하기 X는 B라서 B 값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져요. 그치?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랑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말하자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이 한 줄짜리 문제의 답이 세 줄이라고.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0, B도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항등식꼴이죠.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모든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A가 0이고 B가 0이야. 예를 들어 0 곱하기 X는 3하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X에다 뭘 대입해도 절대 3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진짜로 한 줄짜리 문제인데 답이 세 줄이라니까요. 고등학교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오케이? 이게 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뭔가 차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자가 항상 0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주세요. 문자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랑 중학교의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패턴이 이런 것도 하나 있는데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절대값이 나옵니다. 정확히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절대값 x-1이 2x 플러스 2x-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려면은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 자, 절대값이 바뀌는 거는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값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괜찮아? 그래야 얘가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는 경우겠죠.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절대값 안에 x-1이 음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건 절대값 안에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요거를 기준으로 풀이를 나눠줘야 돼. 풀이가 길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2배가 된다는 얘기지 단순하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x-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 x-의 양수라서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x-1은 2x-3이 됩니다. 이건 풀 수 있죠? x가 2하고 나올 겁니다.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검산을 해줘야 돼. 자, 왜냐면은 문제의 조건이 x-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x가 2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가끔 문제에서 일부러 내가 악질로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x가 0 하고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답이 돼? 안 된다고요. 애초에 조건이 x가 1보다 큰 상황을 상정하고 했는데 답이 0이면은 이건 답이 아니라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라고. 괜찮아요? 악질로 나오면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경우에는 뭘 해줘야 돼? 검산을 해줘야 돼요. 요 조건에 맞나? 이거를 한번 해줘야 돼. 다행히 여기에서는 맞으니까 이렇게 x는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해야 될 게 2배, 3배가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절대값 x-이 음수가 되면 절대값 x-은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얘는 3x는 4라서 x는 3분의 4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뭘 해줘야 돼? 검산을 해줘야 된다고. 자,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x가 3분의 4래. 이거 맞아? 응? 얘가 답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간마다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x는 2 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항상 이런 복소수 문제 풀 때 복소수 문제래. 이런 절대값이 들어가는 2차 방식 문제를 1차 방식 문제를 풀 때 검산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1차라서 그렇죠. 여러분 저 뒤에 가면은 2차 방정식인데도 복소수가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짜증나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공통수학원에 여기 여러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전문가가 되어야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진짜로 1년 남았어. 응? 이게 1년 남았다고요. 여러분 1년 내에 이거를 익숙하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말하자면은 이거는 제일 기초적인 문제인데 요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응용 문제들을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내신 준비한 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수학 못하지 않거든? 이번에 시험 100점 나온 친구도 있고 다 90점 이상 80점 이상 N간식 잘 나왔어.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을 수학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그래도 아직 해야 될 게 아직 산더미고 그게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과장되게 막 똥줄 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더 지금 쫄려요. 1년 내에 여러분을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쉽게 이 정도는 슥슥슥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넘어서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RPM의 실력 풀 줄 안다고 학교 시험에 100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 좀 세상이 짜증나지긴 했지만 RPM의 실력 문제 어렵죠. 여러분 손도 못 대잖아.
지금은. 그치? 근데 그거 할 줄 안다고 시험 내면 이 시험에서 100점이 안 나와요. 응? 여러분 지금 90점, 80점 맞는 거를 그 고등학교 가서도 유지하고 싶으면은 RPM 뭐 실력업 저게 뭐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냐 개념원리의 RPM의 유형업 실력업 그리고 여기 개념원리 책의 스텝업 실력업 이거 푼다고 100점이 안 나온다니까? 응?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점수라도 유지하고 싶으면은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쫄리고 여러분도 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정도 레벨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절대값 나오는 거 많이 했어. 뭐 a-b의 절대값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 a-b라고 바꿔서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이런 게 중학교 때는 난이도 중상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기본 유형이야. 응? 여기 우리 이걸 기본 유형처럼 막 풀어 제꼈잖아. 그 정도라고요. 고등학교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진짜 개같이 해야 되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계속 내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그지없는데 실제로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요거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희가 한층 더 앞질로 절대값이 두 개를 한번 가져가 볼게. 이렇게. 오케이?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줍니다. 수직선을 한번 그리는데 자, 얘는 부호가 언제 바뀌어?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갈라주는 거는 x가 1을 기준으로 갈라지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2가 양수냐 음수냐가 갈라지는 건 x는 2를 기준으로 갈라질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가지고 실수 전체를 1이랑 2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몇 개 파트로 나눠지는 거야? 3개 파트로 나눠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를 이제 실수 구간을 3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 괜찮아? 그런 다음에 2번은 여기 구간인데 1보다 작으니까 1 다음에 다른 구간은 1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게. 그 다음에 3번은 2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됐으니까 2도 포함이 되게 2 이상 이렇게 구간을 3개로 잘라줘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절대값이 3개야. 그럼 구간이 4개로 쪼개지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x-1 이럴 때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붙어서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고 절대값 x-도 음수가 붙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4 하고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 검산해야 돼. 그러니 검산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실제로 x가 1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검산 꼭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 이상 2 이하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가 1보다 크니까 x-1은 그냥 양수라서 0이거나 양수라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절대값 x-2는 아직 음수라서 계속 마이너스가 붙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풀어주면 3은 4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해는 x는 없어요. 요 구간에서는 답이 아예 없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2보다 크다면 둘 다 절대값이 양수일 거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2x-3이 4니까
x는 2분의 7 하고 나오고 여기 검산을 해보면 요것도 맞아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답이 x는 2분의 1 또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여러 개 하나든 여러 개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다?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준다. 응? 하나면 두 개로 나눠지고 절대값이 두 개면 세 개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한 계산을 여러 번 해주면 된다. 그리고 항상 뭘 해줘야 된다? 검산을 해줘야 된다. 검산 안 하고 그냥 답을 쓰면 꼭 함정에 걸리게 마련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치? 자, 여러분이 한번 요거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래요? 2차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2차 함수 여기의 차이가 뭘까요? 요 세 가지의 차이가 뭘까? 성우가 뭐냐? 그러게요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거는 요 얘기는 사실 이번에 기말고사 내신 할 때도 나오는 거라서 조금 긴장을 타야 돼요. 자, 요거는 2차 식은요 말 그대로 식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만 있는 걸 우리는 2차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2차 식의 특징은 뭐냐? 등호가 없어요. 는 0, 는 3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괜찮아? 그치? 이런 게 2차 식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은 여기에다가 뭐 똑같은 식으로 쓸게요. 얘가 0이다, 는 0 이런 게 붙어 있어서 x가 몇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를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뭐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거는 이렇게 똑같은데 y는 이렇게 해서 일종의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게 2차 함수인 거죠. 오케이? 이 세 가지 차이, 요게 각각의 차이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고 1차 함수, 1차식, 1차 방정식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그냥 방정식, 함수 여기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식으로 이루어진 게 2차 방정식이죠. 여러분 내신에도 나올 텐데 예를 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가 1 플러스 3x제곱 얘는 2차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지선아 이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겠니? 아니겠니? 아니겠죠. 이런 거는 다들 할 줄 알죠? 중3 내신에 이런 거 자주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돼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럼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가 되는데 2차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이렇게 꼭 붙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2차 방정식 하면 암묵적으로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닌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 다 알고 있지만 인수분해죠.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거를 할 때 설마 x에다 뭐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정신하는 사람은 없죠. 항상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몰라서 제가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답을 쓸 때 조금 이제 깔끔하게 말하자면 수학적으로 쓰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돼. 저도 사실 습관적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x도 안 쓰고 1, 3 이렇게 쓰는 걸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저도 뭐라고 안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서술형에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긋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쓴 방식은 수학적으로는 옳은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x가 1, 3 이렇게 콤마가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그리고 3인 거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치? 아니면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는 1 또는 3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x는 하나의 값만 들어가냐면 여기는 값이 하나야 돼, 여기는 값이 두 개야.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수학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너 이거 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인데 하고 틀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되게 억울한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선생님이 어떤 트집을 잡아도 트집을 잡을 수 없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은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x-1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거나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써 주셔야 절대 어디 가서 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 솔직히 아까 쓰는 거에 비하면 x는 하고 하나 더 쓴 것 뿐이죠. 그치?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조금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건 솔직히 쉬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무슨 공식을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되죠? 그치? 근해 공식 유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문자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반적인 2차 방정식 이렇게 돼서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근해 공식 한번 유도해보자. 일단 여기 식을 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왜 a로 나눌 수가 0이 아니니까 0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a분의 c를 반대편으로 넘겨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얘는 뭐의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여기 x의 개수의 절반이 되도록. 이건 우리 중3 때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 시험 범위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뒤에 뭘 더해줘야 돼? 2a분의 b의 제곱, 4a 제곱분의 b 제곱을 양변에 더해줘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지? 버벅거림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거 전체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2a분의 b의 완전 제곱 그리고 여기는 4a 제곱으로 통분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많이 보던 판별식이 나오죠? 판별식 꼴이 그렇지? 여기서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루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b가 될 거면은 여기 반대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도 조금 긴장 타야 돼. 잠깐만 이거 보고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어 혹시? 아까 전에 그 복소수 할 때 예외. 응? 얘가 항상 이렇게 쪼개지디? 아니지. 언제 예외가 넣어야 이거 언제 이렇게 안 되고 예외가 되더라? 나연아 언제 이게 안 되는 예외가 언제였어? 네, 이거.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죠. 혹시 얘도 그런 예외가 되나? 라고 하면은 언제 이렇게 예외인 거는 A가 음수, 즉 분모가 음수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절대 음수가 안 되겠죠. 왜? A는 실수라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도 아니라서 정확히는 0보다 크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외가 절대 될 리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이 되게 당연한 건데 한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여기는 4a 제곱이니까 4a 제곱의 루트는 당연히 그냥 2a가 될 거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a분의 b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버리는 근의 공식이 나오더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말하자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9981 하듯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미끄러지듯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에서 하나만 좀 더 해보자. 하나만 조금 더 해보면은 저는 얘를 이가 플러스 알파로 짝수 공식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짝수 공식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짝수인 거야? 짝수의 공식은 아니고 뭐가 짝수인 거야? 헤이 최씨, 뭐가 짝수야? 짝수 공식 외웠을 거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도 이참에 외워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짝수 공식을 쓰냐 안 쓰냐 계산 속도 차이가 좀 나거든. 좀 외우면 좋아. 안 외우고 나도 안 외우고 뭐라 그러진 않는데 이참에 외우세요. 근데 뭐가 짝수냐? B가 짝수인 겁니다. 요 얘기야. 알긴 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B가 짝수니까 2 곱하기 B 프라임이라고 두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a로 나눠주자.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 플러스 a분의 c 해서 a분의 c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뭘 더 해줘야 되느냐? 얘는 뭐의 완전제곱이 될 거냐?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의 완전제곱이 돼야 될 거야. 괜찮아? 여기 x 개수의 절반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이 더해져야 할 겁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계산을 해주면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나오게 되는 거고 똑같이 루트 씌워주면은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도 이제 합쳐지면은 따로따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나오게 되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짝수 공식도 외워두면은 계산이 훨씬 빠르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왕이면 둘 다 유도하는 방법부터 공식까지 싸그리 외워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하게 파생되는 게 뭐냐 하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방금 제가 잠깐 언급한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은 우리가 자주 D라고 씁니다. 왜냐면은 판별식이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해요. 사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와서 D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짝수 판별식이 있겠죠.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이다.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면 뭔가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 이렇게 얘기하자. 얘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자 여러분 아까 b 프라임이 2분의 b였지. 괜찮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돼서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c일 거야. 그래서 이걸 4분의 1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쓸 때 얘를 4분의 d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짝수 판별식을 쓸 때 그냥 D' 이런 게 아니라 4분의 D라고 쓰는지 여러분이 납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실제로 일반 판별식을 4로 나눈 거랑 똑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 근데 이제 중학교 때랑 조금의 차이 쓰는 방식이 달라요. 중학교 때는 판별식을 뭐로 썼냐면은 근의 개수만 따졌어. 괜찮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중학교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이 2개다. 판별식이 0이다. 이제 근이 1개다. 이걸 우리는 중근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이 없다. 이거를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자 아까에도 우리가 복소수 배울 때 했지만 중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실수까지만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는 실수인 근, 정확히는 우리가 실근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복소수까지 배웠잖아. 실수해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복소수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를 실근이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허근이 2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판별식은 뭘 정하는가? 근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근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완벽하게는 옳은 말이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괜찮아요? 오케이? 고등학교에서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까지를 의미를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중근의 의미가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근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이런 걸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잖아. 괜찮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x-3의 완전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되잖아. 괜찮니? 근데 얘를 좀 굳이 이렇게 풀어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괜찮아? 그치? 하나하나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굳이 이것도 답을 쓰면은 x는 3 또는 x는 3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답을 2개 쓸 필요가 있어?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대신에 답이 중복되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중근이라고 뒤에 써주는 겁니다. 중근이 뭐냐면 중복된 근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근 같은 거 쓸 때 뒤에다 이렇게 중근 안 써주면은 위험합니다. 꼭 써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중근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야? 완전 제곱식인 경우.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겠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야. 사실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도 이미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의 앞부분은 요런 거 너희 중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다 알겠지 하고 요거는 말하자면 스탠더드 기본으로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걸 모르면은 그 뒤에 걸 아무것도 못하니